자,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뭐 이거는 이거는 뭐 비교거리가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 네 번째 사례가 있어요. 네 번째 사례요? 그건 뭐예요? 네 번째 사례 이게 뭐였더라? 아닌가? 네 번째 사례는 그냥 접어둘게요. 그냥 이것도 가면 괜히 이거 따라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으면 그 버블 현상이라서 그래요. 그냥 이게 세 번째 사례만 다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떻게요? 그냥 내 돈으로 어떻게 내 돈 모을 때까지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오르든지 내 돈이 그 아파트 값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례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요? 저기 반절 정도 아파트 값을 모았으면 어떻게 반절을 대출을 껴가지고 아파트를 바로 산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과감하게 어떻게요? 근데 저기 어떻게 전세 갭 투자를 한다. 일명 갭 투자죠. 다 빚으로 한 거죠.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4천만 원짜리 전세금으로 4천만 원과 자기가 저기 신용 대출해서 1천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서 전세로 내놓고 나는 그 집에서 안 살고 부모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냥 투자용으로 산다. 일명 갭 투자죠. 이 세 번째 사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이 그 세 명이 인생이 어떻게 20, 30년에 어떻게 변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건설업을 해요. 건설지 노동자예요. 똑같이 세 명이. 똑같이 벽돌을 쌓고 벽돌을 나르면서 집을 지어요.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부를 이뤄내고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개미처럼 쇠가 빠지기 일만 하다가 놈들 좋은 일만 시키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늙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울 아파트 한 채도 구입을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저건데 요즘은 이게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과열 심리 현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것조차 이게 좀 위험해요. 원래 이게 버블 지금 다들 서울 아파트 값이 버블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를 거라고 다들 그 심리가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도 있지만 이 사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사회의 경제의 어떻게 보면 한국중앙은행은 계속 화폐를 찍어내고 세계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고 어떻게 해요? 화폐 찍어내면 화폐 가격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반대로 역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계속 올라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떨어질 때는 잠깐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확 올라. 떨어질 때는 잠깐 떨어지고 오를 때는 확 올라. 떨어질 때는 잠깐 떨어지고 오를 때는 확 올라.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집값의 이제까지 역사죠. 근데 누가 봐도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이 버블이라는 거 다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들 판단을 합니다. 더 올랐으면 올랐지. 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그냥 역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차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 이제 이런 심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에 만연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값이 버블인 걸 알면서도 계속 비투를 영끌족이라고 하죠. 비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잘하는 재테크인가요? 못하는 재테크인가요? 그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나중에 이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다 멸망하면 모든 게 다 어차피 허망해지겠죠? 뭐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요즘 이제 지금 아파트 대출권이 지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이게 저기 이 사위를 못 믿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게 저걸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값은, 집값은 무한하게 오를 거라는 게 다 대중 심리가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집을 구입을 하거든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이 사회가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값이 적정값이 얼마인가요? 자, 요즘 반값 아파트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반값 아파트도 비싸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자, 아파트의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2008년도에 제 사무실을 짓는데 한 평당 45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아파트를 이게 앞으로 이제 저기 새로운 공법이 생겨요.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레고 블록 쌓듯이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쌓는 시대가 와요. 이미 왔죠. 컨테이너 고층 빌딩 중국 같은 게 예전에 봤는데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요 아파트를. 그래가지고 뭐 몇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 같은 거를 이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게 두부 아파트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주먹을 빡 벽을 치잖아요. 벽이 뚫려요. 왜냐면 이게 좀 약간 부실 공사를 한 거야. 부실적으로 하고 원가를 낮추고 쉽게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 중국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기 컨테이너처럼 쌓으면 저거나요? 이게 좀 이렇게 답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콘크리트 시설이 굉장히 이게 쾌적해요. 예전에 뭐 벽돌이나 흙으로 만든 집이 좋다고, 황토집이 좋다고 하는데, 황토집에서 예전에 제가 아는 분 황토집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황토집에 벌레가 들끓어요. 바퀴벌레가 알까기 서식하기 딱 좋아요. 사람들이 잘 본데 쥐들이 서식하기 좋아요. 저도 예전에 흙집에서 살았어요. 흙집에 보면 벌레들이 많이 끼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흙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흙집은 벌레가 끼고 비위생적이에요. 그 쥐들이 굴을 파가지고 왔다 갔다 해. 흙집들이. 예전에 보면 저 힘토부리 해가지고 황토집이나 흙집으로 한참 이렇게 만드는 게 유행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유행이 쏙 들어갔죠. 왜 그냐? 이게 굉장히 흙집이 비위생적이에요.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에는 흙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비위생적이에요. 자, 흙집에는 벌레가 서식하기가 좋아요. 이유는 알죠. 흙이기 때문에 쥐들이 어떻게 해요? 구멍 파기 왔다 갔다 좋아요. 저도 예전에 흙집에서 살았는데 천장에서 뚝제비 쥐들이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다녀. 흙집의 특징이에요. 왜 인간이 콘크리트가 왜 저기 호모 사피엔스한테 왜 이게 최고 좋은 집인지 할게요. 정확히 따르면 현대 콘크리트는 약간 좀 이게 이게 합성 섬유 물질 같은 게 이게 첨가가 돼서 몸에 안 좋아요. 인간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천연적으로 이걸 아직 기술이 안 나왔는데, 기술이 나오면 콘크리트 몸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이게 건축물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자, 건축물 중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3개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이제 여러 나라 보면.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흙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나무집.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좀 더 들어야겠구나.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안 좋은 집이 뭐야? 판자